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해서 건설안전 산업기사 2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쓰시오. 1단계는 현상 파악, 2단계는 본질 추구, 3단계는 대책 수립, 4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4라운드 진행 방식 1. 현상 파악, 2. 본질 추구, 3. 대책 수립, 4. 목표 설정. 문제입니다. 오브 더 잡 트레이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브 더 잡 트레이닝의 준말로 사업장 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정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인 집체 교육 방식입니다. 오프 더 JT는 오브 더 잡 트레이닝의 준말로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정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인 집체 교육 방식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활동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PDCA라고도 하죠. P. 계획을 세운다. D. 계획대로 실시한다. C. 검토를 한다. 결과를 검토한다죠. A. 조치. 검토 결과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 PDCA.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4가지는 바로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영어로 쓰실 필요는 없고 한글로 쓰셔도 돼요.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다음 문제입니다. 계단 설치 기준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다음 괄호를 채우십시오. 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이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건설안전 기사 그리고 산업안전 기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싶다, 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거는 그냥 뭐 500, 4, 1, 2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추락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 H를 구하시오. 단 로프 길이 150cm, 로프 신장률 30%, 근로자 신장은 170cm입니다. H는 로프의 원래 길이 더하기 로프의 늘어난 길이 더하기 신장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로프 길이 150cm 더하기 로프의 신장률이니까 로프 늘어난 길이 로프의 길이 곱하기 30%죠. 그리고 더하는 게 170cm 나누기 2 신장의 절반이니까요. 그러면은 280cm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자, 요거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다음 문제입니다. 토공사의 비탈명 보호공법 종류를 4가지 쓰십시오. 가. 식물 심기, 나. 숏크리트, 다. 격자틀, 라. 낙석 방지망. 식물 심기, 숏크리트, 격자틀, 낙석 방지망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역 작업을 할 때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2가지를 쓰십시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건설안전 자격증을 딴다면 산업안전도 같이 따시면은 시험 공부를 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2개를 따는 겁니다. 자,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십시오.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다음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터널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굴착의 방법. 2.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3.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 발판에 대한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십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에서도 자주 나오고 건설안전 기사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숫자만 외우면 되는데 건설안전 기사를 외우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작업 발판에 대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사시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면은 통으로 외우시고, 만약에 산업기사만 볼 거다 그러면은 숫자만 외우시면 되겠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철골 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쓰십시오. 1.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성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산업안전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은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풍속은 10m, 강우량은 1mm, 강설량은 1cm입니다. 그리고 보통 흔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초당 10m 이렇게 하고서 퇴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이상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초당 10m 이상, 시간당 1mm 이상, 시간당 1cm 이상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경우는 뭐 안 써도 되고요. 꼭 이상까지는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쓰시오. 1. 공과 방치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2.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이것도 산업안전 그리고 건설안전에서도 똑같이 둘 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1. 공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를 2가지 쓰세요.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입니다. 다시 한번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그리고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중 거푸집 동발이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에서 개별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동발이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2.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청각적 표시장치와 시각적 표시장치 중
청각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쓰십시오. 여러 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은 외우셔야 돼요. 1. 정보가 간단하다. 2. 정보가 짧다. 3. 정보가 후에 재참조되지 않는다. 4. 정보가 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5.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6.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조응 유지가 필요할 때. 7.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일 때. 8. 수신자가 시각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입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이전 문제와 반대로 청각적 표시장치와 시각적 표시장치 사용 중에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때를 4가지 쓰십시오. 1. 정보가 복잡할 때. 2. 정보가 길 때. 정보가 후에 재참조될 때. 4.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5.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수신 장소가 너무 시끄러울 때. 7.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물 때. 8. 수신자의 청각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하이니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십시오. 1단계 안전관리 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평가, 4단계 시정책 선정, 5단계 시정책 적용입니다. 이 문제는 5단계를 무작위로 해놓고 번호대로 쓰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하이니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하이니가 자주 나와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하이니는 자주 나오고 버드는 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외우시는 게 좋겠죠. 하이니히는 1대 29대 300. 1은 중상 또는 사망 1회, 29의 뜻은 경상 29회, 300의 뜻은 무상해 사고 300회입니다.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입니다. 1의 뜻은 증상 또는 폐질 1회, 10의 뜻은 경상 10회, 30의 뜻은 무상해 사고 30회, 600의 뜻은 무상해 무사고 고장 600회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하이니히의 재해 코스트 방식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직접비 대 간접비는 비율이 1대 4고요. 1대 4. 그리고 직접비에 해당하는 항목 4가지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치료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걸로 4개 정도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3번 이상 똑같이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